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보자. 지질시대와 환경입니다. 첫 번째, 나봐. 여기서부터 할 생각 없어요. 짜잔. 우린 뭘 배울 거냐면 지질시대를 배울 거야. 지질시대. 그럼 지질시대가 뭔지 알아야 되겠지? 그럼 지질시대가 뭐냐라는 거야. 지질시대 먼저 배우는 거야. 지질시대. 지질시대. 짜잔. 이렇게 하는 거야. 봐봐. 지구가 탄생한 지는 얼마나 됐어? 약 46억 년 됐어. 됐니? 쉽게 외우고 싶으면 4, 5, 6, 7 됐어. 45.67억 년 됐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퉁 쳐서 약 46억 년의 시간이 지났어. 지구가 생겨나고 현재까지를. 근데 그 지질 시대를 나누는 거야. 이렇게 시대를 나누는 거야. 시대를 나누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우리 이과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우리나라가 만들어진, 우리 이상한데? 우리나라의 역사는 얼마 됐나 그랬어? 우리나라는 언제부터야? 당군 신화부터 하면 몇 년 됐어? 약 5,000년의 역사를 지닌 한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우리도 우리나라 역사를 5,000년을 쭉 배우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뭘 나누어? 국가를 나누지. 가장 최근에는 대한민국, 현재. 그 전에는 뭐 있었어? 조선. 조선 전에는 뭐 있었어? 고려. 고려 전에는 뭐 있었어? 그래, 뭐 삼국시대라고 합시다. 알겠어요? 뭐 통일신라, 뭐 삼국시대 이렇게 있었지. 그럼 봐볼까? 우리나라를 나누는 기준은 뭐였어? 언제가 고려고, 언제가 조선이고, 언제부터가 대한민국이야? 분명히 나누는 기준이 있지. 우리나라의 역사에 나누는 기준은 뭐야? 뭘로 나눴어? 뭘로 나누는지 몰라? 뭘로 나눴지? 왕조로 나누어. 우리는 철저하게 국가 단위를 왕조로 나누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려는 누구의 나라야? 삼국을 통일한 왕씨가 시조가 돼서 세운 나라야. 그래서 태조 왕건이라는 사람이 삼국을 통일하고 하나의 나라를 만든 거지. 그래서 왕씨의 나라가 쭉 이어오지. 알겠니? 그래서 왕씨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 그래? 왕이 왕씨였어. 알겠니? 그걸 뭐라 그래 우리가? 고려라고 부르지. 됐어요? 그럼 조선은 언제 건국된 거야? 언제부터가 조선이야? 그치? 그 왕씨가 조금 몰락을 하고 이씨의 성을 가진 분이 다시 왕이 되기 시작하지. 그분이 뭐야? 이성계라는 사람이지. 그 사람부터 왕조가 이씨 왕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 우린 그때부터를 우린 뭐라 그래? 조선이라는 국가를 세웠다 그래. 그럼 우린 조선의 역사를 쭉 배워오지. 한 500년 가까이 조선의 역사를 배워오지. 알겠니? 그 다음에 언제부터가 대한민국이야? 그치? 조선의 왕조가 무너지고 물론 일제 침략기가 있긴 하겠지만 왕조가 끝나버렸어. 그 이씨의 왕조가 끝나고 우리가 뭐라 그러지? 민주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지. 그러니까 왕조가 끝나고 민주공화국은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이제 왕조는 없어 우리나라에는. 국민이 대표를 선출해서 그 대표가 국가를 운영해 나가는 거. 그걸 우리 민주공화정이라고 하는 거야. 그때부터를 우리 뭐라 불러? 대한민국이라 부르지. 됐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 부르는 거야? 역사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역사는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어떠한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나눴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야. 알겠니? 그럼 지구의 역사도 너무 길어. 약 46억 년인데. 그래서 우리 역사도 지질, 땅이야. 지질은 땅이야. 땅의 시대, 땅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질의 역사도 나눴단 말이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야. 어떻게 나눴어? 가장 중요한 거야. 암기야. 그래서 지질시대 구분, 즉 땅의 역사는 뭘로 구별했느냐라는 거야.
그거 뭘로 구별했냐면 생물계의 변화로 구별한 거야. 생물계가 변해. 아주 엄청나게 생물계가 변화된단 말이야.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우리 나중에 배울 거야. 자세하게는 선캄브리아 시대는 특별하게 생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생물들이 없어. 거의 어떤 대표적으로 생물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시대를 선캄브리아 시대라 그래.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는 거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아. 생물이 없어. 그래서 생물기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선캄브리아기라고 하는 거야. 그럼 지질 시대는 뭐라 그래? 여기를 생물계라고 해. 여기가 생물계야. 됐니? 그래서 생물이 나타나고 본격적으로 생물들이 나타나는 시기, 생물들이 진화해 돼가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가 시대를 나눈 거야. 그 생물이 거의 없었던 시기를 선캄브리아 시대. 그 다음 생물계를 나타내는 걸 생물계. 근데 생물계도 세 개로 나눠져 있지. 어떻게 나눈 거야? 고자. 무슨 고자겠어? 옛고자를 썼겠지. 아주 옛날 생물의 시대. 아주 옛날 생물의 시대. 고생대. 아주 옛날 생물이 있는 시대. 고생대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아주 최근에 생물이 발생한 시대. 가장 최근에 생물이 발생한대. 됐니? 지금 시대랑 거의 지금이 신생대다. 지금 시대, 지금에 살고 있는 생물이 나타난 시대를 갖다가 뭐라래? 신생대. 신생대. 그래서 아주 옛날도 아니고 최근도 아니고 그 사이의 시대를 우리 뭐라 그래? 중생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질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생물계의 변화로 나누는 거야. 조금 더 잠깐만 더 해볼게. 그래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졌는데 이 고생대는 어류의 시대야. 어류. 어류에서 누구까지? 양서류까지가. 양서류. 조금 이따 할 거야. 쓰지 마. 됐니? 그러면 어류가 양서류로 진화해 갔겠지. 됐어? 그러면 중생대 때는 누가 가장 번성한 시대냐? 파충류의 시대야. 파충류의 시대. 됐니? 더 번성한 거 뭐야? 신생대 때는 포유류의 시대가 되는 거야. 포유류의 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지질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생물계의 변화야. 대한민국 역사를 나누는 기준은 뭐야? 왕조가 어떻게 변했느냐. 알겠니? 그래서 왕의 역사인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지질 시대를 나누는 기준은 뭐라고? 생물계의 변화야. 선캄브리아 시대는 뭐야? 거의 생물이 없던 시대. 고생대는 뭐야? 거의 물고기하고 양서류가 존재하던 시대. 우유, 중생대 때는 누가? 파충류가 번성하던 시대. 그 파충류의 가장 대표적인 게 누구야? 공룡이라고 있었어. 알겠니? 파충류의 가장 대표적인 생물이 공룡이야. 알겠어? 선생님 친구 아기도 공룡 둘리라고. 알겠니? 내 친구인데 혹시 알아? 호이 타는 애 있어. 알겠니? 빙하 타고 다녀. 빙하 타고 다니는 거 아니고 빙하 타고 왔어. 됐니? 설마 불쌍한 애들 내 친구를 모르는 건 아니지? 빙하 타고 찾아온 호잇. 오래돼서 까먹었네. 됐어? 빙하 타고 그 다음 어떻게 하죠? 아니 불쌍한 새끼들. 됐니? 그 다음에 신생대 뭐야? 포유류 시대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지질 시대를 나누는 기준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지구는 아주 매우 큰 부정합 같은 대지각 변동을 받아. 어마무시한 큰 지각 변동을 받는데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생물계의 변화로 지질시대를 나누지 지각 변동으로 지질시대를 나눌 수는 없어. 알겠니? 그러면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진단 말이야. 그래서 지질시대를 대지각 변동으로 나누려면 이건 대학교 가서 지질학 공부할 때 지질시대로 나누시고요. 우리는 생물계의 변화로 어때? 지질시대를 분류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오늘의 첫 암기사항이야. 왜? 양서류가 뭐냐고? 이거 새로운 질문인데 고등학생들이 양서류를 물어보는 건 엄청난 새로운 질문인데 양서류가 뭐냐? 그럼 어류는 아니야? 어류는 뭐지? 물고기다. 양서류는 뭐냐?
세종이가 데리고 갈 거야. 세종아, 양소리 뭐야? 에이, 휘성아, 지식을 빨리 뽐내줘. 양소리가 뭔지. 됐어요?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질문했으면 내가 뭐 대답을 하는데 고등학생들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 해주겠네. 알겠어요? 양서류는 뭐야? 물과 육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생물 있지. 그래서 양서류, 양쪽에서 서식할 수 있다. 그래서 양서류가 돼야 되겠지. 대표적인 양서류는 뭐가 있을까? 뭐 개구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양서류에 해당하겠지. 알겠어요? 또 뭐가 있니? 양서류는 그런 것들이 있어. 내가 초등학교를 안 가르쳐가지고 양서류가 뭔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가 이런 초등학교 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 또 뭐 있지? 도룡용도 양서류야? 도룡용도 있대. 그래서 도룡용 양서류래. 그래서 도룡용. 내 친구 중에 도룡용이라고 있긴 한데 있었어. 뭐 1988에서 같이 스님하고 같이 이렇게 열연을 펼쳤던 도룡용이가 있었는데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새롭다. 알겠니? 나도 양서류가 그런 생물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질시대 알았다? 오늘 하나의 첫 번째 암기사항이다. 알겠니? 인터넷 보는 친구들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 암기해야 된다. 알겠니? 생물계의 변화입니다.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요거는 시대적인 건 다음에 외울 거야. 지금 뭐하러 갈 거냐면 우리가 제일 첫 번째는 화석부터 출발할 거야. 그러니까 지질시대를 나누는 건 생물계의 변화잖아. 그지? 그 생물계의 변화를 어떻게 알았냐라는 거야. 그래서 생물계의 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보겠어. 첫 번째, 화석입니다. 화석의 정의는 과거에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 됐니? 지층에 남아있는 흔적, 유해나 흔적도 화석이야. 유해는 뭐야? 죽은 자국, 죽은 것들의 흔적도 되지만 생물의 흔적도 뭐가 돼야 돼? 화석이 된다. 알겠니? 공룡 발자국 화석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화석에 생물의 뼈, 알, 발자국, 기어다니는 흔적, 생물이 뚫어놓은 구멍, 규화목이라는 건 뭐야? 나무야, 나무. 그냥 과거의 나무인데 거기에 어때? 그 모래계 성분이 있어. 이산화규소 같은 게 있거든. 그런 게 들어가서 그대로 나무가 화석화된 것들을 말하는 거야. 규화목이라고. 나무 화석이야. 알겠니? 화석은 과거의 흔적들은 다 총칭해서 화석이라 불러. 요즘은 시험에 안 나오는데 한 10년 전에는 나왔던 문제가 있거든. 생물의 흔적인데 화석이 아닌 게 있어. 뭐가 있어? 사람과 관련된 건 화석이라고 하면 안 돼. 사람과 관련된 건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유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아주 과거의 흔적들은 유물이라 그러지, 그건 화석이라 그러지 않아. 알겠어요? 그래서 화석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래서 화석의 생성 과정은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땅 속에 묻힌다. 그다음에 퇴적물이 쌓여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화석이 만들어진다. 그다음에 지층이 융기 침식 과정을 거쳐서 화석이 드러난다. 화석이 드러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위로 올라와야 되겠지. 사람 눈에 띄어야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쓸데없는 건데 그렇다 해줄까? 자, 봐봐. 화석은 주로 어디서 많이 만들어져? 퇴적암층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퇴적암층에서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퇴적암이 가장 많이 발달된 건 어디야? 바다야, 바다. 알겠니? 바닷속에 퇴적물들이 막 쌓이는 거야. 그 퇴적물들이 쌓이는 그 사이에 어떠한 생물이 죽어서 이렇게 화석이 된 거야, 이렇게. 그러면 바닷속에 있던 생물이 죽어서 화석이 된 거지.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띄려면 이게 육상으로 올라와야 되겠지. 땅덩어리가 올라와야 돼. 그걸 융기라고 하는 거야. 땅이 올라오는 걸 융기, 땅이 내려가는 걸 침강. 땅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거야. 화석은 대부분 그러니까 어디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 퇴적암층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알겠니? 화석은 퇴적암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도 오늘 첫 수업이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하면 잠깐 이 퇴적암 얘기가 나와서 암석에는 세 가지 암석이 있어. 암석에는. 됐니? 퇴적물들이 쌓여서 된 퇴적암. 됐니? 그 다음에 마그마가 식어서 된 화성암.
화성암. 이걸 뭘 한다고?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야. 마그마가 식어서 된 거야. 식어라고만 쓸게. 그러니까 마그마가 냉각되어라고 하자. 식어라는 말 이상하다. 냉각된 거야. 그럼 마그마가 냉각돼서 된 화성암에는 화석이 만들어질 수 있나 없나? 없지. 마그마의 기본 온도가 6000도야. 그러니까 만약에 생물체가 있었다고 한더라도 그 마그마에서 다 어떻게 돼? 녹거나 다 타버렸겠지. 그래서 화성암층에서는 화석을 볼 수가 없겠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 변성암이라는 게 있어. 변성암. 돌멩인데 뭐야? 열과 압력 받아서 변하는 거야.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열과 압력 받아서 만들어진 돌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뭐가 돼야 되겠어? 생물의 흔적은 존재할 수가 없겠지. 만약에 있었다 그래도 그 열에 의해서 생물의 흔적이 사라졌거나 압력에 의해서 생물의 흔적이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화석은 퇴적암층에서 발견된 거야. 퇴적물들이 쌓일 때. 그러니까 퇴적물이 쌓일 때 그 생물도 같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화석이라고 하는 거란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화석은 어디서 만들어질 수 있어? 퇴적암층에서만 볼 수 있단다. 됐죠? 뭐 이런 게 시험에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그 정도 수준 낮은 문제가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 자, 오늘의 두 번째 암기사항입니다. 자, 화석의 종류인데 외워야 돼. 너무너무 중요해. 화석의 종류인데 이걸 너무너무 중요해. 이건 암기사항이야. 화석의 종류. 자, 화석의 종류를 외웁니다. 자, 화석에는 무슨 화석이 있을까? 대표적으로 시상화석이 있어요. 시상화석이 있어요. 시상화석은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은 전부 다 무슨 화석이야? 시상화석이야.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은 다 시상화석이야. 환경, 그러니까 그 화석을 보고 유추할 수 있는 게 있겠지. 뭘 유추할 수 있어? 특정한 환경을 유추할 수 있어. 그러면 무조건 무슨 화석이야? 시상화석이야. 자, 볼게요. 고사리가 있어. 됐니? 고사리 화석이 우리는 다른 말로 부르면 뭘까요? 석탄이야. 고사리 화석이 석탄이다. 고생대 설명할 때 설명할게요. 알겠니? 그러면 고사리 화석이 막 나와. 또는 석탄이 막 나와. 알겠니? 그러면 그 지층은 옛날에 고사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었겠지. 근데 그 고사리는 어떤 환경에서 살아? 아주 습하고 따뜻한 육지에 살아. 알겠니? 선생님이 건물을 지으려고 땅을 팠는데 내가 건물을 지으려고 막 땅을 팠단 말이야. 근데 막 석탄이 툭툭툭 나와. 아, 그럼 이 지층은 옛날에 아주 습한 육지였구나라는 환경을 알 수 있겠지. 알겠니? 그걸 우린 뭐라 그래? 시상화석이라 그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산호지, 산호. 근데 니네 산호 어디서 살아? 그렇지, 바다. 어떤 바다? 깊은 바다에 있지 않아. 산호는 해안선을 끼고 살아. 해안선 가까이에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에는 산호가 거의 없지. 왜? 우리나라 바다는 안 따뜻해. 알겠니? 우리는 사계절이 있는 바다에서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뜨겁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산호가 잘 안 살아. 그럼 어디서 산호가 많이 살지? 필리핀 연안 이런 데 가면 산호 어마무시하게 잘 발달돼 있지. 왜? 얕고 따뜻한 바다에서 살아. 그러니까 산호 화석이 나왔어? 와우! 그러면 그 바다는 옛날에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됐어요? 또 있지. 조개 말이야, 조개. 우리나라 조개 많잖아. 조개는 어디에 있어? 그래, 얕은 바닷가나 갯벌에 있어. 근데 깊은 바다에는 조개가 못 살아. 얕은 바다 있잖아. 요즘 뭐 TV 보니까 해루질? 밤에 이렇게 랜턴 들고 나가서 조개 캐고 그러대? 왜 그게 가능한 거야? 조개가 얕은 바다에 살거나 뻘에 사니까. 그 조개 화석이 막 툭툭툭 나왔어. 아, 그럼 이 지층은 옛날에 어디였다는 거야? 얕고 따뜻한 바다였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뭘 알려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무슨 화석이라 그래? 시상화석이라는 거야. 시상화석. 근데 이 그래프 되게 중요하지. 시상화석의 특징은 분포 면적이 어때야 될까? 좁아야 돼.
왜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될까? 그 특정한 지역에서만 살아야 되잖아. 그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잖아. 모든 환경에서 다 살면 그건 시상화석이 안 되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특정한 환경에서 사니까 분포 면적은 좁아야 돼. 그러니까 이걸 X축이라 그러면 X축은 작아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근데 생존 기간이 말이야. 잘 봐. 석탄으로 만들어진 아까 뭐라 했지 내가? 고사리라 그랬지? 고사리는 언제부터 살았을까? 고생대부터 살았어. 근데 고사리는 어때? 지금도 산속에 무궁무진이 많아. 그러니까 고사리는 고생대부터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있잖아. 알겠니? 니네 고사리 뜯어먹잖아. 알겠니? 비빔밥 먹을 때 고사리 없으면 맛이 없잖아. 알겠니? 그러니까 고사리는 고생대부터 지금도 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생존 기간이 어때야 돼? 어마무시하게 길지. 그래서 이 시상화석은 생존 기간은 끝장 긴 거야.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시상화석으로 매우 적당한 거야. 알겠니? 산호 언제부터 있을까? 산호도 고생대 이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산호는 거의 성캄브리아 시대부터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도 있어. 그러니까 지구에 생겨난 지 쟤는 몇십억 년째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거란다. 이걸 시상화석이라 그래. 세종아, 시상화석, 세종아, 시상화석, 세종아, 시상화석, 세종아, 시상화석, 세종아, 시상화석, 세종아. 시상화석은 무엇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야. 됐어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 고사리, 산호, 조개, 뭐 이런 것들이 시상화석이란다. 됐습니까? 이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 요거 싹 다 외울 거다. 오늘은 못 외우고. 됐니? 표준화석이야. 어마무시하게 중요해. 우리 아직 지질시대를 안 배웠으니까. 왜? 얘는 특정한 시대에 잠깐 살다 말았어. 삼엽충. 됐니? 바퀴벌레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겼어. 이렇게. 바퀴벌레 뒤집어진 것처럼 살았거든. 이렇게. 이거 고생대 때 잠깐 살다가 멸종됐어. 그러니까 삼엽충은 고생대 때만 활동했던 생물이야. 내가 땅을 팠네. 그랬더니 고사리 화석이 나오네. 고사리 쏘리. 삼엽충 화석이 나왔네. 그러면 삼엽충 화석이 나왔어. 됐니? 그럼 그 땅덩어리는 언제 만들어진 화석이야? 그 고생대 때만. 왜? 그때만 잠깐 살다가 멸종된 생물이거든. 대표적으로 갑주어 있어. 여기 물고기인데 여기 그림이 좀 잘 안 맞게 되는데 갑주어 있지. 갑주어. 됐니? 물고기야. 물고기. 그래서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할게. 어때? 물고기야. 갑주어인데 갑옷을 입어서 갑갑하게 생겨서 이름이 갑주어야. 얼마나 갑옷을 두껍게 입고 갑갑하면 갑주어겠어. 근데 얘도 고생대 중기 때 잠깐 살다가 다 멸종해버렸어. 알겠니? 그럼 갑주어 화석이 나오면 그 땅덩어리는 언제 만들어진 땅덩어리라는 거야? 그 고생대 중기 때 만들어진 거야. 알겠니? 완종류라고 있어. 완종류. 완종류는 조개 비슷하게 생겼는데 왜 완종류냐면 완이 뭘까? 완이 혹시 뭔지 아니? 한자로 어깨 완자야. 알겠니? 너는 완장 찬다 그러잖아. 뭐 이렇게 차는 거. 뭐 견장이라고도 하고 완장 찬다 그러지? 어깨에 뭘 찼다는 거잖아. 완장 찼어. 이씨. 알겠니? 족은 무슨 뜻이야? 그게 발족이야. 그러니까 발이 어깨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게 완종류야. 이게 대가리고 이게 어깨야. 근데 발이 이렇게 달려있어. 이렇게 달려있어. 그래서 이게 완종류야. 완종류. 이것도 고생대 잠깐 살다가 멸종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땅을 팠는데 완종류가 툭툭툭 튀어나와. 알겠니? 비싸. 아주 고가에 거래된다고. 알겠니? 그럼 완종류가 툭툭 튀어나오면 어떻게 돼? 이 땅덩어리 언제 만들어진 거야? 고생대 때. 그래서 이거 나중에 다 외울 거야. 중생대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공룡이지 뭐. 공룡은 중생대 때만 반짝하고 사라진 생물이야. 알겠어요? 그럼 공룡 화석이 나왔어. 그럼 그 땅덩어리 언제 만들어진 거야? 중생대 때 만들어지는 거야. 암모나이트. 암모나이트. 무슨 달팽이 새끼처럼 생겼어. 넘어져가지고 화석화된 것 같은데. 됐어요? 그래서 암모나이트도 달팽이처럼 생겼는데 중생대 때 잠깐 생겼다가 사라진 생물이란다. 세종아, 그러면 신생대 때 뭐 나와? 매머드.
메모드 뭐야? 아주 규모가 큰 코끼리. 굉장히 덩어리가 큰, 덩치가 큰 코끼리. 메모드라고 하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화폐석. 그랬더니 둥근 모양의 조개 껍데기 같이 생겼어. 근데 왜 화폐석이냐면 옛날 아주 인간이 인간 초기 때 옛날에 아프리카 쪽에서 저걸 화폐로 사용했대. 알겠니? 그래서 이름이 화폐석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신생대 초기에 잠깐 살다가 멸종한 것들. 그래서 나중에 외울 거야. 오늘은 뭐 배워? 고생대 생물, 표준화석. 중생대 표준화석, 공룡 암모나이트, 신생대 메모드 화폐석. 됐니? 그럼 얘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어?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겠니? 그 시대에만 잠깐 살아야지. 그래서 걔네들은 그 시대만 잠깐 산 거야. 생존 기간이 짧아야 되겠지. 대신 특정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 모든 환경에서 대부분 잘 살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짧고 많은 환경에서 사니까 개체수가 많았겠지. 됐어요? 그래서 얘는 뭐가 돼야 돼? 분포 면적은 넓고 생존 기간이 짧아. 요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야? 지질시대를 나누는 표준 화석입니다. 됐어요? 자, 화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눠. 무슨 화석과 무슨 화석으로?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으로. 시상화석 뭐 알려줘? 환경 알려줘. 표준화석 뭐 알려줘? 시대를 알려주는 거야. 됐니? 특징은 표준화석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야 돼. 됐어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됩니다.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암기해주세요. 화석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이거 시험에 안 나오면 선생님이 어떻게 할까? 시험에 안 나오면. 그치? 세종이 종세로 만들어 봅시다. 알겠니? 자, 가자. 바빠서. 이거 외웠는데 작년에 모학생이야. 이거 서술형으로 됐니? 시험 문제 나왔단 말이야. 20 몇 번인가. 나왔다 알겠니? 근데 이렇게 외운 거야. 시상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표시 이렇게 외운 거야. 근데 시험 문제 딱 나온 거지. 그러니까 서술형에다 뭐라고 쓰는 거야? 시상화석, 표준화석 딱 쓴 거야. 그 저문 열고 딱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선생님, 가서 나왔다. 뭐가? 그 표준화석하고 시상하고 시험에 나왔죠. 썼어. 물론 썼지요. 어떻게 되는데? 시상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근데 답을 딱 보니까 어때? 틀렸어. 틀렸잖아! 그랬더니, 왜요? 표준화석, 시상화석. 선생님이 이걸 생존 기간을 쓰고 이걸 면적이라고 바꾼 거야. X축과 Y축이 바뀌면 이거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이런 걸 내가 말로 해야 돼?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안 바꿔야 돼? 이게 바뀌겠죠? 근데 이걸 안 보고 X축과 Y축이 바뀐 걸 안 보고 그냥 시상화석, 표준화석, 시상화석, 표준화석 그냥 나오니까 거기다 드립다 써가지고 맞췄다고 저문 열고 들어와가지고 그지? 어떻게 했겠어 이미? 그죠? 뭐 준 건 없고 그냥 싸대기만 몇 대 갈겨줬습니다. 신중하자 세종아. 됐어요? 인강을 계속 찍고 있는데 세종이 자꾸 불러대니까 세종이가 너무 유명해질 것 같다. 알겠니? 그래서 이세종, 김세종, 박세종 있는 거야 우리 학원에. 알겠어? 아 추워? 아까 누가 조금만 줄여달래서 그걸 조금 줄여서 그래. 아니 아까 조금만 줄여달라 그러더라고. 많이 줄여 이번에는? 아 너도 조금만 줄여? 알았어 너도 조금만 줄여줄게. 애들이 조금만 줄여달라 그래서 내가 이거 키웠다. 아니 그거를 조금만 줄여봤어. 애들이 뭐 많이 줄여달라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줄여달라 해서 조금만 줄여준 거야. 됐습니까?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알겠어요? 오늘 수업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이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입니다.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생물계의 변화야. 그 생물계의 변화는 뭘로 찾았어? 화석을 통해서 안 거야. 알겠니? 화석을 통해서 아는 거야. 생물계의 변화는. 됐어요? 그럼 화석의 종류는 무슨 화석이 있어?
두 가지가 있지.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있어요. 표준화석이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들을 표준화석이라는 거야. 그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뭐라 그래? 시상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시상화석의 특징은 오래전부터 살고 있고 지금까지도 살고 있어야 돼.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놈이 살고 있는 환경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거지. 조개, 얕은 바다, 뻘. 지금 조개가 얕은 바다나 뻘에 살기 때문에 과거에도 옛날에도 얕은 바다나 뻘에 살았겠지. 됐어요? 고사리, 덥고 습한 환경에서 살아. 왜? 지금 덥고 습한 환경에 사니까 옛날에도 거기에 살았겠지, 지가.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시상화석은 어떻게 해야 돼? 오랜 시간 동안 살아야 되고 분포 면적이 좁아야 되는 거야. 좁은 이유는 뭐야? 특정한 환경에서만 살기 때문이겠지. 암기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됐어요? 자, 두 번째. 와, 아주 중요한 거야.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환경 굉장히 많이 나와. 됐어요?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방금 전에 했잖아. 시상화석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지. 화석을 통해서 당시의 환경을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시상화석이잖아. 아까도 잠깐 나왔네. 고사리, 조개 이런 것들은 화석을 통해서 뭘 알아낸 거야? 환경을 알아낸 거죠. 됐어요?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아주 중요한 거야. 나는 화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환경을 알 수 있잖아. 얘기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나는 화석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그렇죠. 지층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 지층의 생성 시기를 알 수 있어. 그래, 표준화석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그 시대가 고생대였나? 삼엽층이 나오네? 화석을 통해 보니까 이 지층은 그럼 뭐야? 고생대였구나. 공룡이 나오네? 그럼 그 시대는 중생대였구나. 화폐석이 나오네? 그 시대는 신생대였구나라는 시대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화석을 통해서 뭐 한 거야? 진화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겠지만 봐봐. 화석을 통해 보니까 무척추동물이 그게 성칸브리아시대야. 그 다음에 척추동물이 양서류, 양서류가 그 다음에 파충류가 그 다음에 포유류가 이렇게 진화된 걸 우리는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 어떻게 한 거야? 화석을 통해서 알았지. 그래서 우리는 생물이 진화되었다라는 걸 화석을 통해서 안 거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 건 아니지만 옛날 거네. 니네 그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과거의 대륙의 이동을 알았어. 됐니? 옛날에 판게아 배운 적 있지? 여기 그림 있다. 그래서 과거에 판게아가 있었어. 판게아. 땅덩어리가 이렇게 하나였단 말이야. 됐니? 그때 가장 대표적인 게 메소사우루스라는 생물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걔네들의 분포를 보니까 어떻게 돼? 얘네들이 이렇게 같은 분포를 여기에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근데 지금 얘네들이 이동해갖고 각각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것도 화석을 통해서 한 거란 말이야. 뭐 글로소프테리스라는 식물의 화석을 통해서 지층이 어떻게 또는 지각이 어떻게 이동해 갔는지도 알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대륙의 이동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그 지층이 그 당시에 바다였는지 육지였는지 알 수 있죠. 아까 말한 삼엽초는 가장 대표적인 바다 생물이야. 갑주어도 바다 생물이죠. 공룡은 육상 생물일까 바다 생물일까? 공룡. 육상 생물도 알겠니? 옛날에 어떤 놈들이 그러던데 공룡 중에 날아가는 놈 있었죠. 날아다니는 공룡도 있었지. 익룡이라고 부르던데 그게 바다에 떨어져서 죽어가지고 바닷속에서 화석이 만들어지. 너무 상상력이 큰 거 알겠니? 보통 우리는 공룡 그러면 다 육상 생물이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참 많은 것도 알 수 있는데 뭣도 알 수 있어? 과거의 기후 변화로도 알 수 있어. 됐니? 그 과거가 온난했는지 그래서 그 과거가 한랭했는지도 알 수 있단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책에는 빠졌지만 그림이 있는 거야. 바로 뭐야? 화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 지층, 땅덩어리의 생성 순서도 알 수 있어.
알겠니? 그러니까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시험을 이용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 알겠니? 그럼 여기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세 가지를 배웠네. 뭐 배웠어? 오늘 배운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을 배웠지.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지질시대를 나누는 기준이 뭐야? 생물계의 변화. 그 생물계의 변화를 뭘 통해서 알아낸 거야? 화석을 통해서 한 거야. 화석에는 몇 가지 화석이 있어? 두 가지의 종류의 화석이 있지.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이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에 화석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었어? 지질 시대를 알 수 있었고, 환경을 알 수 있었고, 또 뭘 또 알 수 있었어? 과거의 기후변화도 알 수 있고, 지층의 생성 순서도 알 수 있었고, 과거의 대륙의 이동 방향 또는 과거의 이 대륙의 이동도 우리는 알 수 있었고, 또 뭐 빠진 것 같은데? 화석을 통해서 뭐 알 수 있었던 거야? 생물의 진화 과정도 알 수 있었지. 과거의 그 대륙이 또는 과거의 이 지층이 바다였는지 육상이었는지도 알 수 있었던 거지. 우리는 화석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것들을 알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화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화석. 화석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지질시대 잠깐 끊었다가 갈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1부 수업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